여러분 조하! 네, 조니버터 하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이슈가 되어 있는 삼성의 상속세, 주식자산 가치 약 18조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만 1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절세 전략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전에 자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증여를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한데요. 증여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증여세란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요즘 세금 폭탄을 피해서 증여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 증여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자매 지간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막 돈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조사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도액을 알아두시는 것이 상식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표를 보세요. 우선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배우자인데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6억 원까지 10년 동안 한 번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손자, 손녀 예쁘다고 돈을 막 그렇게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10년 내에 5천만 원까지 면제 한도고요.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또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고요. 용돈 규모를 넘어서 크게 드릴 때는 10년에 한 번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면제 한도를 넘은 금액을 증여받았을 땐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이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누진공제의 의미는요, 5억을 번 사람은 1억 원까지 10%, 그리고 1억을 초과한 4억은요 20%를 적용해야 되는데 따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요 5억의 20%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은요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에 샀던 집이 3억이 됐을 경우에 그때 받았다면 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증여세는 대략 4가지 방법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생략 증여 방법입니다. 자녀가 살아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의 30%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증여재산이 20억을 넘어가면 40%나 가산하죠. 그럼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줘 상속세를 2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손자에게 30%를 가산해서 물려주는 게 증여세를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평가된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완전 아낄 수 있었겠죠? 셋째,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한데요. 증여 재산 공제는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상속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세는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다른 가족이 넘겨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죠. 해외는요, 어떻게 상속세를 매기는지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30%, 미국은요 40%인데 한국은 최대 50%라고 합니다. 와, 또 호주나 이스라엘은요 심지어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 상속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신의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합쳐서 상속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상속세의 과세 표준은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면제를 얼마나 받느냐도 계산을 합니다. 일괄 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골라서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동거주택이나 금융재산, 배우자 상속 등에 따라 면제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면제되는 금액이 커 저희 같은 서민은요, 상속세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속이 큰 분들을 위한 상속세 절세 전략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100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요, 2019년부터 귀속 금액의 3% 적용이 돼서요, 100억 원의 3%인 3억 원을 차감한 97억 원이 되고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억 원에 무신고 가산세 20억이 추가되어 총 120억이 됩니다.
그럼 120억 빼기 97억을 하면요 총 2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당장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무신고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니까요 꼭 기한을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자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3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분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된다고 가정하고 금융재산을 활용할 때와 아닐 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고 자녀는 1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라면 1.5 플러스 3, 4.5로 배우자는 30억의 3분의 1인 10억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이게 모두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30억 원에서 일괄 공제되는 5억 원을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차감하면 15억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을 보면 15억 원의 40%의 세율인데요. 15억 원 곱하기 40%는 6억 원이거든요. 여기서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4억 4천만 원이 상속세입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30억 원인데 부동산이 20억 원,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30억 원에서 똑같이 일괄 공제 5억 원을 차감하고요. 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을 차감하고 1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빼면 총 13억 원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A 때처럼 계산을 해보면 13억 원 곱하기 40%는 5억 2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3억 6천만 원이 상속세네요. 부동산만 있을 때는 4억 4천이었는데 금융재산이랑 섞여서 상속을 하면요 3억 6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상속세 절세 전략을 알아두면 좋겠죠? 부자가 되면 이런 돈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언젠가는 증여세 고민 그리고 상속세 고민하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자 외에도 합법적인 절세로 자산을 꼭 지켜나가는 똑똑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